예, 예, 질문이 꽤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만큼 열의가 있으시다는 거라서요. 오전 말씀으로 교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교사 훈련과 교사 양육 방법을 몇 가지만 소개 부탁합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오늘 다 끝나게 되거든요. 참고로 이제 그 경기도 지역에서 10월 21일 날 강습회를 했어요. 그때 주제가 교회학교 교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말씀 3시간 전했거든요. 3시간을 다시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 예담이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강의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교사 훈련과 양육, 이건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요. 양육은 반드시 교육과 양육의 차이점이 있어요. 교육은 그냥 교육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이고요. 양육은 교육 플러스 훈련이에요. 그때 양육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을 이렇게 하고 나서 실습을 시키고 발표시키고 그것을 숙제로 내서 해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양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세미나하고 강습회가 끝나는 것은 그냥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지역교회에서 하시는 것은 교육을 하시면 안 되고 양육을 하셔야 되고, 이 전체로 모이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육은 힘들어요. 체크를 못 해요. 여기서 그냥 교육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지역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했던 것은 뭐냐면 형제들 스피치 훈련 시켰어요. 꼭 했으면 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7시에 모였어요. 형제들 모여놓고 전체 말씀하는 형제들 모아놓고 캠코더로 찍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 60인치 텔레비전 있어가지고 그 60인치 텔레비전 연결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 형제가 전체 말씀 전하는 장면이야.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형제들 7, 8명이 쭉 앉아가 같이 봤어요. 6명은 잘 보는데 1명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누굴까요? 설교했던 사람. 그런데 숙이면서도 볼 건 다 보더라고. 알아서 보면서. 근데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렇게 손이 자꾸 올라가는구나. 이거 찾아내더라고요. 내가 참으로 정말로 참 많이 하시죠. 기도 집회 때. 네. 이걸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그냥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연구해야 돼. 그것만 하면 교육이고, 실제로 준비해서 발표하고 거기 코멘트 해주면 양육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하기도 하고요. 또 전북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습회를 1년에 3번씩 해요. 그래서 계속 교사들을 지역교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실제 사역 훈련인데요. 캠프를 해요. 영남 지역도 내년부터는 아마 캠프를 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저희 호남 지역 캠프 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고마웠어요. 늘 그 손창이제 만나면 늘 막 약 올리면서 언제까지 애들을 얻어먹일 거예요. 막 이렇게 언제까지 교사들 이렇게 멀리만 보내기만 할 거예요. 했는데 드디어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 캠프에 좀 이 교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캠프에 교사들을 보내면 교회 학교에서 6개월 이상 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봐요. 3박 4일 내내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배우는 훈련을 해요. 참고로 올해 1월 달에는 영남 쪽 캠프, 주일학교 캠프 없죠. 호남 쪽에도 캠프 있습니다. 거기 보내주세요. 1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 캠프 있으니까 그곳에 교사들이랑 함께 보내주시면 저렇게 캠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광고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실제적인 사역 훈련도 하고 강습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는 자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책을 읽히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3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교육의 3요소가 교사와 학생과 성경이었잖아요. 그러면 교사와 관련된 영성,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 또 전문적인 스킬, 아까 했던 마음의 완전함, 손에 그렇죠. 나와야 돼요. 손의 능숙함. 이것을 가르치는 거 교사 파트 하나 있고요. 다음에 학생들을 이해하는 학생들의 문화,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특징, 학생들이 뭐 좋아하는 것들, 그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교사 교육에 들어가야 되고요. 3번째는 성경에 대한 성경 책별로, 성경 인물별로, 성경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그 교육
내용 중에 들어가서 해주는 거죠. 지금 이거 오늘 한 것은 뭐예요? 교사 파트를 하진 교사 파트 한 거예요. 교사 파트. 이런 식으로 강습회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녹아들어져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필요한 부분은 그 예담이 사이트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 기린록 교회학교의 운영 방식은 어떠한지. 모든 교회들이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를 따로 분류해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소통과 연계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운영 방식, 전체적인 교사를 위한 워크샵, 교사들이 학생과의 소통 어떤 방식을 하는지, 교회학교 운영비가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시는지. 이것은 1월 6일 날 아주 자세하게, 이것 때문에 오거든요. 1월 6일 날은 저희 교회학교의 중요성과 통합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월 6일 날 4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말하나 은사가 없는 경우, 또 소명과 사명은 없으나 은사가 있어 보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은사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도 이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소명과 사명이 사람마다 받은 게 다 다르듯이 은사도 받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 은사가 소명과 지금 연관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일 거예요. 다른 교회학교 교사만은 교회 섬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의도가 어쩐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두 번째, 소명과 사명이 있는 은사가 있어 보이는 경우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는데, 이거 소명과 사명 없이 은사만 개발하면요 나중에 흔히 말하는 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 잘난 멋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은사가 아니라면 기도하시고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에 이렇게 또 도전을 해보시고 양해를 구하시고 해보시면 좋고요. 은사는 있는데 소명이나 사명 없이 그냥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셔야 되고요. 이게 은사가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잖아요. 근데 소명과 사명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연결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렇게 좀 풀어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교회학교에서 하브루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제발 교사들이 이걸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하브루타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건 인터넷 치시면 책도 있어요. 제발 쉽게 해서 교사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강의식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상태야 강의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1인당 1부씩만 말해보라 해도 2시간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4-5명 세워놓고 왜 거기서 강의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지,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질문을 뽑아내는 능력은 교사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보여주는 열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고요. 이것은 좀 기법을 배우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하면 수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 중에서 한 명이 하브루타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는 형제도 있는데, 굉장히 분반 수업할 때는 서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고학년 정도 되면 얼마든지 이것은 실행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녀 교육을 들을 때마다 사춘기가 되어버린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존댓말 쓰기 하기, 대화, 스킨십 등. 어릴 때 자리매김하지 못했을 때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참 어렵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이 그래도 제일 빠를 때라는 거. 여기 사진 찍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 들어서 사진이야. 근데 아세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라는 거. 맞죠?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충분하고요. 이제는 고백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다. 아빠가 몰랐다. 그 이야기, 어쩌면 아이들이 가장 상처가 있었다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하고 그거 없이 그냥 이제 잘해보자 뭐 그렇게 했다잖아요. 어느 부부가 제발 자녀하고 대화 좀 하라니까 집에 가가지고 야 공부하고 있는 애 나와봐 거실 좀.
야, 좀 앉아봐. 대화 좀 하자.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다른 뜻으로는 대놓고 화낸다잖아요. 야, 말 좀 하라고. 대화하자고 불렀잖아. 왜 말을 안 해? 이러면 뭔 대화가 되겠냐고요. 그러지 말고 아빠가 네 마음 몰라줬지. 여태까지 아빠가 자꾸 고집부려서 네 생각 무시하고 이렇게 했지.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해보고 하니까 아빠가 하나님의 교육 방식과 좀 다르게 했더라. 내가 좀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 꼭 기억하시고 감람나무 기억하시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얼만큼 필요하냐면요. 지금 잘못 걸어온 길만큼 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흔히 내비게이션 길 잘못 들면 유턴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여유를 좀 가지시고 하시면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들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큰아이한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처를 아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것을 어느 교사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누구라도 아빠 말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게 감사하죠. 근데 전혀 의도치 않았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과하고 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게 되면 푸념하는 게 그것이에요. 아빠 정답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야. 아빠는 맨날 정답만 얘기해. 정답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남자들에게는 그 정의의 본능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이 문제를 안고 왔는데 그것을 해결해주고 싶은 본능이 있단다. 미안하다. 이 부분이 이렇게 풀어가시면 고등학교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 늦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팔공로교회 그 1층에 그 북카페 가니까 이 비슷한 책 제목이 있던데요. 저도 사진을 찍었어요. 성인 자녀와 성인이 된 자녀와 포기하지 않은 자녀 양이던가요? 하여튼 뭐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아니라 꽤 커버린 아이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 책이 있었으니까 그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의 교우 관계를 제한하고 세상과 차단된 환경을 만들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홈스쿨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디모데학교를 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갔으면은 오죽 편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느닷없이 고등학교 2주간 다니다가 아빠 저 디모데학교로 갈게요. 인생이 느닷없이 다니다 가니까 교복도 다 맞춰놨지, 책도 다 사줬지. 그냥 얄밉더라고. 그 전부터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래?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학교 생활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학교에서 1학년 가가지고 학급 실장까지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마음에. 실장도 하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제 마음같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뭐 수학여행 간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술 마실 궁리나 하고 있고, 뭐 담배 피는 애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회의감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때 제 아들한테 너 현실 도피하려고 하냐?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디모데학교 갈 것 같으면 아빠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이 사춘기 이 가치관이 정립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네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간다면 아빠는 허락하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이 아이들과 같이 있기 싫어서 간다면 아빠는 그건 반대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대학교 가면 만날 아이들은 다 이 아이들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제한된 사회성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아이들을, 학생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갈 것 같으면 아빠는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네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갖추기를 원해서 간다면 허락해 주겠다. 기도해봐라 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빠 커피숍에서 그때도 커피숍 얘기했는데 아빠 먼저 가세요. 여기서 좀
기도하고 생각 좀 하다 갈게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 낸 것이 이제 아빠 현실 루피는 아니에요. 그래, 그럼 가라 해서 좀 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육은 거의 진화론 1세기고요. 가르치는 건 내용 자체가. 두 번째, 거기에서 만나는 문화는 너무나 세상적인 문화예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뭐 그냥 눈에 거슬리거든요. 굉장히. 근데 뭐 고등학교 되면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근데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가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현실 도피하기 위한 가치관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시기에 정말 이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할 시기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지 않게가 아니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될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홈스쿨링을 하든 디모델을 보내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요. 워낙 지금 학교 교육이 뭐 비성경적이 아니라 반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학생들 문화가 정말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요즘 뭐 어린이집 발표회만 가도 아이들 이 음악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제 큰애가 어렸을 때 막 그 발표회 한다고 어린이집 가봤더니 난리를 한 달 내내 샤방샤방 하면서 뭐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선교원으로 바로 어린이집을 바꿨는데 그 세상 노래 안 들으니까 참 살까. 한 달 내내 그것을 부르고 다니는데. 근데 이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더 할 나위 없죠. 그래서 그 시간을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으로 살기 위해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냥 그 온실 속에서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썩 그렇게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그렇게 키울 거냐 이거죠. 그래서 무장된 상태로 내보내기 위한 거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실 도피는 별로 좋지 않다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분반에서 조금 말이 많고 눈치 없는 친구에게 아이들이 싫어할 때 교사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면 좋을까요? 이게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이제 어린이 이해 쪽인데요. 학년별로 대처 방법이 달라요. 2학년까지는 그 애를 선생님이 사랑해주면 아이들이 그 애에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근데 3학년, 4학년 됐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애를 사랑했다. 그럼 간혹 완전히 왕따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나오면서 다른 모든 사슴들을 그를 매우 싫어했네.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 좀 끌어달라 하니까 그 후로 온 사슴들이 그를 매우 좋아했네. 2학년까지만 통해요. 그거 올라가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안 놀아줘요. 학년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또 그 아이에 따라 다르고 이게 하나로 딱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이 반의 상황을 좀 알아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답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사례가 굉장히 케이스 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그 아이랑 면담해 보지 않고는 진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원론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아이가 유독 싫어하는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고 선생님이 조금만 그 친구 편에서 이야기해도 질투가 심한 친구에게 어떻게 대처해주면 좋을까요? 구도자 아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도자 아이는 구도자 아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없어요. 구도자 이 교회는 가르쳐야 될 것을 반드시 가르쳐주는 거지 구도자 아이라고 잘못을 용납해주는 곳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저희 교회에서 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한테 욕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혼냈다가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있자니 다른 애들이 그것을 보는데 가만히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한테 했어요.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혼내. 안 나와도 괜찮아. 혼내. 그건 형제 책임 아니야. 대신 그렇게 혼낸 다음에 한 번만 만나줘. 네가 힘들고 있어도 다른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은 많이 힘들어. 한번 만나줘. 그걸 묵인하지는 마.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인해 버리게 되면 그건 교회 학교에
존재 자체가 이상해진다. 그건 구두자 아이든 성도 아이든 관계없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대신 그 표현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경우는 좀 있겠습니다. 대상은 관계가 없고, 한 아이가 유독 싫어하는 친구에게 함부로 한 사람 아이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 편들어주는 거 싫어하고, 이제 이 아이가 처한 상황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처한 가정 환경도 좀 살펴봐야 되고, 어느 딱 하나라고 대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 아이의 문제인지 이 가정의 문제인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 이 아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았는지도 아울러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이 참 응답은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그렇게 제가 아는 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한테 주신 것은 여기까지가 아마 질문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있으실까요, 질문이요? 예, 없으시죠? 하여튼 아침 일찍 오셔서 이 시간까지 아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경청을 해주시면 강사가 힘이 나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늘 이 뒤에 부분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1번, 2번 했잖아요. 3, 4, 5번은 다음에 원래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방학 때 보충 수업 하잖아요. 평상시에 수업을 못하면 보충 수업을 해야 되니까 보충 수업으로 이렇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